반갑습니다. 김봉중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1860년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이 제 16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비극의 시작이었죠. 연방이 갈라집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결국은 내전으로 치닫게 되죠. 그게 남북전쟁입니다. 세계 인류 근대사에서 그 유례를 보기 힘든 처절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백인 인구의 한 6분의 1이 전투에 참여를 했고 그 중에 5분의 1이 전투에 참가한 5분의 1이 죽은 어마어마한 살상극이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미국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전쟁이 끝나고 한 명도 전범재판에 해부돼서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계 역사에서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남부연맹, 북쪽으로 봐서, 연방으로 봐서는 이제 반란군 총수죠. 제퍼슨 데이비스가 이제 항복하면서 형식적으로 체포당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풀어줍니다. 이제 이 양반이 1889년에 죽었을 겁니다. 남부 사람들이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쟁은 타당했다. 우리가 옳았다. 남부는 부활한다. 우리 뭉치자. 그래 소리를 지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연방정부에서 내부터 울었어요. 사실 미국은 지금도 남북전쟁에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보면 아시죠? 지금도 남부는 뭡니까? 거의 예외 없이 공화당 보수주의자의 천지입니다. 한두 주 빼놓고는 거의 공화당 보수주의자 원상태입니다.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민주당이 많고 극서부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주는 이제 진보 민주당 성향이 강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는 약간 북남쪽에 있는 이 보도주들이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역 문제, 지역 갈등을 쉽게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국은 비교적 원만하고 완만하게 지역 문제를 극복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제 두 번째 의문입니다. 마지막 의문은 지금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 대통령을 이게 양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쪽은 좀 괜찮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다른 한쪽은 좀 실패한 대통령, 잊힌 대통령, 뭐 그럭저럭 대통령, 이게 둘로 나눈다면은 사실 이 못난 대통령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소화하면서 7대 앤드루 잭슨에서 16대 아브라함 링컨까지 뭐 존경은 고사하고 혹시 이름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대통령 이름을 대라면 대부분 학생들 선생님하고 눈 안 맞추려고 머리만 극적합니다. 16대에서 16대 링컨에서 26대 누구죠? 테오도로 루스벨트. 20세기 초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름 두 명만 대라가면 역시 머리만 극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대학생들은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 자기 나라의 가치, 자기 나라의 제도가 대통령들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 때문에 다져졌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제 마지막 의문입니다. 앞으로 오늘, 다음 주, 또 다음 주 이 톡쇼 하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 제 주제는, 강의는 이 세 가지 의문을 풀어가는 저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그림이죠. 미국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을 사진을 대라 하면 이것입니다. 맨하탄 인근에 있는 뭐죠? 리버티 아일랜드에 있는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리버티입니다. 거의 뭐 미국 사람들이 자기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애들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곳, 그리고 갔다 온 곳. 저도 한번 애들하고 갔다 온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입니다. 거기에 매직 킹덤이라는 부분인데 거기 매직 킹덤의 이 시작 지문이 리버티 스퀘어입니다. 자유의 광장. 이게 정확히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자유의 광장을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미국의 시작이고 미국의 가치인 리버티가 생성된 그 식민지 시대, 미국 건국의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표지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는 하셨죠?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1917년 미국이 3년 미정미작하다 결국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전쟁은 14년에 터졌지만 미국은 근 3년이 지난 이후 1917년 4월에야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주적이 어디입니까? 독일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햄버거가 약간 함부르고 약간 독일 뉘앙스가 난다고 해갖고 미국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둘씩 달리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레이저빔 나온가요? 리버티 샌드위치입니다. 지금 그렇게 부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만은 한때 가장 미국적인 이게 샌드위치가 뭐냐 해서 햄버거를 햄버거라 부르지 못하고 리버티 샌드위치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15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영국에서 출판되었던 BBC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게 아메리카, 부제가 자유의 제국입니다. Empire Liberty입니다. 조금 이제 역사 속으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초등학생부터 미국 사람들이 독립을 얘기할 때 이 슬로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도 다 아시죠? 버지니아의 독립투사인 유명한 패트릭 헨리가 나에게 죽음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아니 뭐죠? 뭐라겠습니까? 리버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버벅거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답을 찾았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독립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사실상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스 중에서 이 사람을 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도 대통령은 되지 않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벤자민 프랭클린 보면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아주 어마어마한 좋은 얘기가 많은데 그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이거예요. 리버티 두어. 자유가 머무는 그곳에, 리버티가 머무는 그곳에 내 조국이 있다. 달리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유가 없다면은 이게 다음 강의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유가 없다면 그게 내 조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가장 고액권이 100불짜리입니다. 그 이상도 있는데 사실상 통용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미국의 최고의 고액권이 100불짜리입니다. 거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새겨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새겨졌겠죠. 그러나 미국의 지폐에 새겨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리버티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벤자민 프랭클린이 리버티 중에서 뭘 가장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프리덤 오브 스피치예요. 표현의 자유.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에게 리버티가 뭐냐 물어보면 정의는 하지 못하지만 가장 많이 나온 대목이 프리덤 오브 스피치예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제1로 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100불짜리 보기 힘듭니다. 별로. 지금 어떤가 모르겠어요.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50불짜리만 내도 제가 한 두세 번 점원이 이렇게 우리 같은 5만 원권이잖아요. 이렇게 막 전등에 비춰보대요. 이 좋은가. 딱 한 번 매니저를 부르대요. 라고 매니저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돋보기로 보고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어디 인상이 이렇게 위조지표를 가지고 다닐 인상입니까? 근데 그 정도 그때는 귀했어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불짜리에 새겨졌지만 그 의미가 있다면 있는 것 같아요.